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칼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칼럼의 소태연 클라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험 전문가 박신규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왜 집보험에 꼭 들어야 하는 겁니까? 네, 집보험은 예. 자동차 보험과 달라서 네.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집보험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꼭 들어야 하는 경우는 자동차 보험은 스테이트에서 컨트롤하지만 무조건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집보험은 자기가 뭐 모기지가 다 끝나서 페이업 됐거나 더 이상 지불할 돈이 없고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없을 때는 그 집 건물이 본인의 집 주인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누구한테 책임질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안 들어도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집을 새로 사시는 분들이거나 모기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무조건 집 보험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나서 집주인이 살고는 있지만 그걸 고칠 돈이 없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망할 수도 있고 이사 갈 수도 있고 집을 포기할 수도 있을 때는 그 손해는 결국 은행이 다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런 손해를 떠안기 싫으니까 무조건 집을 사고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집보험을 무조건 들어라라고 합니다. 그때는 꼭 들어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집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얼마 정도의 집보험에 가입해 있어야지 안전한지요? 그리고 비슷한 크기의 집이라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크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가격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집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집도 예를 들어서 벽돌로 튼튼하게 지은 집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빌딩 코스트가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대신 또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험료가 좀 많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어떤 집은 프레임이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집은 짓기도 빨리 짓고 그리고 불 났을 때 타기도 금방 타니까 그렇죠. 그 대신에 코스트가 들어가는 비용이 벽돌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보험료가 좀 많이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집보험을 어떤 식으로 프리미엄이 정해지냐에 따라서는 집에 어떤 어떤 재료로 지어졌나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크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어떤 형식이냐 그리고 또 어떤 집들은 개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안에 인테리어랑 뭐 꾸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집보험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집보험이 정해지는 이유는 그 집에 얼마나 안전장치들이 돼 있냐,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있냐, 아니면 뭐 다른 스모크 알람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집보험료가 좀 더 비싸지기도 하고 좀 더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종류의 집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집보험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집보험 쇼핑을 할 때 보시면 보통 이제 부르는 명칭이 HO1, HO2, HO3, HO4, HO5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구입하시는 보험이 집보험이라고 그래서 그게 번호로 따지면 HO5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집 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들어가는 모든 그 집 건물 그리고 안에 들어간 자기 재산이라든가 그런 걸 다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 이제 HO5라고 해서 Home Owners Insurance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HO4라고 해서 그게 Rentals Policy 보통 우리가 집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세를 들어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험이 또 Rentals Policy라고 해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HO6라고 해서 콘도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에 내가 그걸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거는 이제 그 보험을 자기가 정확한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커버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보험 브로커나 보험 에이전시한테 전화를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일반 집보험에는 어떠한 보상 항목들이 들어있는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일단 건물, 자기 집이니까 일단 네. 건물, 그 스트럭처라고 하죠. 빌딩, 네네. 이 dwelling coverage라고 해서 네. 그 건물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contents라고 해서 자기 퍼스널 프로퍼티라고 하죠. 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사 갈 때 아니면 집을 사고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간 모든 가구, 뭐 가전제품 아니면 냉장고, 컴퓨터, 카메라 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들어가는 모든 물건에 대한 커버리지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게 보통 이제 집 가격의 75%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퍼스널 라이어빌리티라고 해서 저희가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또 그 집에 관련돼서 아니면 자기가 또 밖에 나가서 본인 실수로 누구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네네. 아니면 집 앞에 누가 하다못해 눈길에 걸어가다 넘어져서 그렇죠. 그럼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 대한 피해 보상이나 아니면 리걸 피 모든 변호사 비용 그런 게 다 또 들어가 있는 라이빌리티가 집보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건데 네. loss of use라고 해서 만약에 집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뭐 휴가를 가 있는데 파이프가 터져서 네. 물 피해로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때 네네. 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집을 공사를 하려면 네,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그때는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 뭐 딴 호텔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그 비슷한 규모의 집을 빌려서 렌트를 내서 공사하는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는 거기에서 먹는 비용 그리고 옷 그리고 나머지 이 하우싱 그런 집이나 호텔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보험은 이 건물만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피해를 입어서 문제가 돼서 집을 고칠 때 네네. 거주하는 나머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비용을 다 대주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이게 좋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무슨 사고가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났을 때는 이런 항목이 있어서 굉장히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보험은 가입했는데 어떠한 경우엔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예. 그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집보험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커버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는 보상을 다 받지만 모든 보험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되는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로 인한 쉽게 얘기해서 파이프가 터져서 이런 게 아니라 플러드, 홍수라고 하죠. 네, 홍수 보험은 집보험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비가 너무 와서 집에 물이 넘쳐서 해서 근데 왜 물 피해인데 왜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확인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은 플러드 즉 이건 홍수다라고 결정이 되면 익스클루전이라고 해서 보험 조항에 그게 커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보상을 못 받고요. 또 하나는 지진, 네, 지진으로 인해서 집에 스트럭처가 깨지거나 뭐 바닥이 금이 가거나 아니면 지붕이 내려앉았을 때 그거는 보험의 커버를 또 못 받습니다. 그럼 천재지변에 관한 거는 못 받는군요. 아니죠. 천재지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보통 만약에 천재지변에서 예를 들어서 번개가 쳐서 뭐 무너졌다 아니면 그러면 또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명시되기는 홍수 그리고 지진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뭐 지하실이나 아니면 1층에서 하수구를 통해서 거꾸로 역류가 돼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도 커버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집보험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조항이 없으면 그 수업 백업 같은 거는 지금 에이전트나 브로커한테 전화를 하셔서 위험도가 있으면 나 이거 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럼 그 항목만 하나 더 추가를 하시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이 추가를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도 있지만 콘도나 아파트 또는 렌트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한 보험은 다른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거는 HO6라고 그래서 네. 쉽게 얘기해서 콘도 보험이라고 하죠. 네. 콘도 보험은 이 건물을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자기 물건, 네. 자기가 이사 갈 때 아니면 자기가 소유한 물건들만 네.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건물은 그럼 어떡하냐? 건물은 콘도에 사시는 분들은 매달 내시는 메인테넌스에 예. 그 콘도 즉 건물 보험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만 내시면 되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세입자 보험, 렌터스 팔리스라고 하는데 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건물은 본인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건물 주인은 따로 있고 그렇죠. 집 주인이 따로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건물 보험은 드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네. 이사 갈 때 들어가는 그 자기 짐들 예. 그것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보험을 드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집이 건물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차이만 있지 나머지 라이빌리티니 컨텐츠니 뭐 로스 오브 유즈는 다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주 싸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집주인으로서 세입자에게 렌트를 주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 종류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집보험이라는 것은 네네. 일반적으로 집 주인이 네. 자기 집에서 살면서 홈오너스 팔리시 그러니까 집보험을 들었을 때 네네. 적용이 되는 거지. 자기가 딴 데로 이사 가고 그 집은 소유하면서 다른 세입자를 들여서 매달 렌트를 받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홈오너스 팔리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게 하나 이제 커머셜 네. 비즈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럴 때는 보험의 성격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안 하고 내가 집보험을 그냥 들고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집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불이 나거나 물이 터졌을 때는 보상을 못 받으실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집보험 부담은 사실 세입자를 드리는 보험이 평균 한 25%에서 30%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아시면서 돈을 좀 더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집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시는 것보다 마음으로 편하게 네. 마음에 편하게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들였을 때는 보험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집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예. 본인들이 항상 스스로 내가 내는 집보험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네. 대부분인데 일단 지금 갖고 있는 집보험에서 그 프리미엄을 낮추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고 연도수가 바뀔수록 집 짓는 가격, 컨스트럭션 가격은 좀 더 높아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네. 건축 자재도 다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집 짓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겠죠. 예, 하지만 이제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집안에 알람 시스템을 도난 알람 보험을 하든가 예.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넣어서 네네.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나 예.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집들이 오래되면 네. 물이 새거나 아니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죠. 시간이 갈수록.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는 예를 들어서 집보험을 또 크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지붕이 오래됐으면 네. 한번 그걸 전체적으로 다 갈아주면 예. 보험료가 또 많이 싸집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셀 일이 없으니까 네. 보험회사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보험료를 또 낮춰주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네. 집보험도 그렇습니다. 본인의 크레딧 스코어가 좋으면 예. 집보험도 좀 싸집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에 아시겠지만 크레딧이 집보험, 자동차 보험 모든 그 자기가 내는 돈에 대해서는 이득을 보려면 크레딧 스코어가 좋아야지 집보험도 또 거기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받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험 전문가 박신규 씨를 모시고 집보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며 더 문의사항 계시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201-660-7991 201-660-7991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